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의 시작 1단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역사,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특징에 이어서 C++이 갖는 또 다른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 그 세 가지 주요한 특징에 가장 기반이 됐던 기술이 바로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입니다. C++ 언어에서 객체지향을 도입한 목적이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사용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하고 사이즈가 점점 커가고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코드라든지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개된 소스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빨리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작성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C++에 클래스라는 기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된 클래스라는 기능을 넣어서 그걸 상속하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재사용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을 하면 객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양성도 마찬가지고 캡슐화도 마찬가지고 상속도 개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일들은 실생활의 일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생활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프로그램을 짜기가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프트웨어는 주로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그런 통계 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편리하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우리 실생활의 일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모델링이 쉽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C 언어가 갖는 거는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램인데요. 그것과 객체지향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 아주 예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실생활에 사용하시는 이제 자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 앞에 가서, 네, 이대로 하면 동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수를 확인을 해서 이 액수에 맞는 제품들이 이제 탁 뜨겠죠? 그 다음에 그 제품 중에서 있는 없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단계별로 간단한 수준의 단계로 나열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판기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물건만 파는 자판기인데 이번에는 물건이 요즘에 이제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물건이 바뀌는 자판기들이 있죠. 예, 고정형으로 음료수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 과자, 내일은 이 과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즘 자판기 중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라면을 끓여주는 자판기라든지 꽃을 판다든지 사진을 찍어주는 자판기 다양한 자판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 절차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비슷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자판기는 당연히 돈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그 돈에 맞는 상품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 거슬러주는 이거는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때마다 새로운 절차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객체의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자판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기능이 정의가 되겠죠. 자판기 엔진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화면이 이제 보여야 되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니까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커피 자판기라고 가정을 하면 커피 통이 필요할 거고 물통이 필요할 거고 블랙이냐 아니면은 설탕이냐 크림이 추가된 거냐라고 하면 프림이나 이제 컵통이나 설탕통 같은 게 필요해질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자판기가
단순히 이제 커피 자판기가 아니라 해서 꽃을 파는 자판기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놔두고 어때요? 이 커피통과 프림통과 컵통을 꽃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뭔가 옵션이나 뭐가 추가가 돼야 된다면 뭐 메시지를 넣는 게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꽃장바퀴 같은 경우는 카드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훨씬 더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객체적으로 해결하고 객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확장하거나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C++와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 언어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네릭 함수나 제네릭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네릭 함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프로그램 코드에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성과 비슷하게 덧셈을 하더라도 인티저를 하냐 또는 뭐 플롯을 하냐, 더블을 하냐 그러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제 제네릭 함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함수도 그렇지만 클래스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판기라는 그런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화시킨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뭐 자판기 A 타입 자판기, B 타입 자판기, 아니 A 물건을 파는 거, B 물건을 파는 거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프로그램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재사용하기도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라는 키워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잠깐 어딘 저장하거나 임시로 뭔가를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템플릿을 쓰게 되면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우리 머릿속의 개념과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은 자바나 C# 등의 다른 언어에도 동일하게 대부분의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네릭 함수나 제네릭 클래스는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이제 가독성도 높여주고 재사용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명시적인 효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네릭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마치 뭐 표준은 아니더라도 이제 표준화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C++ 언어의 이제 장점이다 단점,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제 아킬레스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C++ 언어는 C 언어랑 호환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C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C++를 배우면 문법적인 오류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 언어를 통해서 경험을 한 그런 룰들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캡슐화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여기 단점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절차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C++에서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객체 선언하기 귀찮고 문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옛날에 절차적으로 하던 걸로 하면 더 편한데 라는 익숙함에 이끌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C언어로 작성한 거를 C++로 이제 소위 말하는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리빌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만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C++가 갖는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아킬레스 같은 그런 그 효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C++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기존의 C 언어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컴파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C++ 라이브러리랑 같이 합쳐져서 이제 최종적인 exe 파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exe 파일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소스 코드로 와서 수정을 하는 디버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정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제 C++ 라이브러리가 가장 잘 개입하는 부분이 이제 링킹하는 부분일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C 언어와도 호환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지만 가급적 C++ 형태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C++ 프로그램은 뭐 텍스트 상태에서 아무 편집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지어 메모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눅스나 유닉스를 쓰신다면 보통 VI 편집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거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표준 확장자는 C++의 약자인 CPP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C++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하는 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주로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컬러링이나 에러를 잡는다든지 디버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개발 환경, IDE 환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터프리터와 달리 옵티마이저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스 파일을 그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 박스에 있는 게 여러분이 짜신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모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첫 단어가 이제 헬로 월드죠. 네. 헬로우 프로그램, 헬로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기에는 한 6줄 정도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 되고 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인티저 메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기계어 코드 라인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출력문 부분, 그 다음에 리턴하는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셈블리 코드어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이렇게 짜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짜는 게 이제 훨씬 쉬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C++ 프로그래밍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까지 형태로 이제 점점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링킹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짜리의 exe 파일도 만들지만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하다 보면 부가적인 파일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는 것처럼 그 여러 개의 목적 파일들, 소위 말해서 exe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각각의 모듈별로 목적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링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퍼즐로 치면 각각의 캡슐화된 퍼즐을 만들고 그 퍼즐이 최종적으로 조합이 되면서 파이널 버전에 이제 최종 퍼즐이 맞춰지는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링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이 그 헬로 오브젝트라는 요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환을 하면서 오브젝트 라인이 cout이라는 것도 역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사용을 했지만 객체의 일부거든요. 이 객체의 라이브러리랑 링킹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 형태로 최종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디버깅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 파일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세미콜론이나 어떤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에러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요. 실행은 됐으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프로그램에 뭐 라인을 뭐 뒤바꿔서 했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코딩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버깅은 중간중간에 뭐 값의 변화라든지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오류를 편하게 잡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C++ 표준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제 3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이제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C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입출력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 중에 제네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STL 라이브러리까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C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게 STL 라이브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C++ 입출력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제일 많이 썼던 게 아마 그 스탠다드 IO였죠? C 언어에서. 예, 그게 이제 똑같이 여기 C 약자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IO 스트림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겠죠. iOS 이 부분 예,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위한 라이브러리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C 언어의 역사,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